민경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자유주의자 학자입니다. 이분이 케인즈에 대한 얘기를 짧게 했습니다. 왜 당신은 생각이 단기적이냐? 라고 어느 한 사람이 핀잔 섞인 말로 물었을 때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한 사람이 영국 출신의 존 메이너드 케인즈라는 사람이다. 케인스라는 사람이다. 자, 보세요. 케인즈가 얼마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장기적으로 우린 다 죽어. 단기적으로 생각해도 돼. 즉, 우리는 결국 늙어 죽으니까 젊어서 마음껏 놀아야 된다는 뜻이다. 원래 도덕은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먼 장래를 다룬다. 그래서 도덕에 대한 비웃음은 순간적 쾌락의 중시와 미래의 경시를 의미한다. 지금이 중요해. 미래가 뭐가 중요해? 오늘을 잘 살아야지.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는 의사결정을 중시하라는 뜻은 시장경제의 원칙을 버려도 좋다는 의미다. 왜? 그 효과가 장기간이 지나야 나타난다는 이유에서다. 그 말은 번영의 원천은 자유시장이 아니라 정부라는 간섭주의의 믿음을 상징한다. 정부가 관여해도 돼. 정부가 통화정책을 펴야 돼. 라는 얘기를 했던 사람이 케인스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말을 했던 배경이다. 근데 케인스가 동성애자였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건 몰랐는데 그랬다고 하네요. 케인스는 러시아 출신의 아주 예쁜 미모의 발레리나와 결혼했는데 동성애도 즐겼다. 그는 블룸즈 버리 그룹의 핵심 멤버였다. 그 그룹이 뭐냐? 독립심, 절약정신, 도덕 이런 것을 부정을 하고 그 대신에 쾌락 그리고 현재를 중시하는 집단이었다. 이 그룹의 핵심 멤버였다. 케인즈가. 야, 미래는 필요 없어. 현재가 중요해. 도덕, 절약 이런 게 뭐가 필요했어. 절약하지 마. 우리 써야지. 돈을 써야 돼. 너도 돈 쓰고 나도 돈 쓰고 우리가 서로 써야지 경제가 돌아가. 이런 황당한 논리를 주장했던 게 케인스입니다. 게다가 그는 청교도적 가정 출신이었다. 그런 그가 빅토리아 시대의 청교도적 도덕을 부정했던 것이다. 소비는 미덕이요 저축은 악덕이다. 케인스의 경제관을 가장 뚜렷하게 말해주는 게 소비가 선이라는 그의 주장이다. 소비가 이로운 것이다. 저축은 하지 말아라. 근데 기본적으로 저축을 하면 우리가 저축을 해서 그 돈이 은행에 가면은 이 은행에 있는 이 돈을 누군가가 빌려가서 투자를 하고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생각을 못했나? 케인스가 왜 그랬을까요? 케인스는 이 한마디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소비를 해야 돼. 소비를 많이 해야 경제가 돌아가는 거야. 아, 싸움꾼님이 케인즈가 소비주도 경제성장이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케인스를 싫어하는 거예요. 케인즈 정책을 피는 사람을 제가 너무나 싫어하고 이러면 나라 망한다 라고 말했던 얘기를 제가 지금 오늘 드리는 겁니다. 케인즈가 무슨 얘기를 했냐. 우리는 모두 결국엔 죽을 거기 때문에 저축한다 해도 소용이 없고 소비가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이런 믿음을 기초로 해서 자본주의를 이해한 사람이 케인즈다. 소비가 미덕이라는 것은 결국 저축은 악이라는 건데 그 이유는 국민 전체의 소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상품은 팔리지 않을 테고 기업은 감원해서 실업도 늘고 국민소득은 하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케인즈는 절약의 모순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다. 절약해봤자 소용없어. 우리는 펑펑 쓰고 살아야 돼. 우리가 다 같이 절약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너도 나도 다 같이 펑펑 써야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어나야 누군가는 돈을 벌겠지. 이런 약간 소비 주도 성장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즉 돈이 생기면 족족 쓰는 것이 고용을 늘리는 일이요 애국하는 길이란 뜻이다. 그러나 돈을 멋대로 쓰면 실제로 우리를 기다리는 건 카드 회사의 영수증 뿐이다. 저축이 늘어서 소비 수요가 줄어들면 자본재 생산, 즉 투자의 증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무시했다. 케인즈가 모르는 것은 돈이 모여야 규모의 경제가 되고 돈이 모여 있어야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케인즈는 무시했다. 내가 한 1억이라는 시드머니가 있어. 그래야 1억짜리 사업을 벌리죠. 내가 5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5억짜리 사업을 벌리죠. 국민 모두가
어느 정도 저축을 해놨어야 주식을 투자하든 부동산을 하든 뭐든 뭘 하죠. 근데 다 쓰고 살면 언제 돈 모아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고 투자를 하냐. 오늘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놔야 투자 시드머니가 생기는데 요거는 생각을 안 한 거다. 직시해야 할 것은 현대 사회에서는 일자리가 많은 산업 분야는 부품, 설비, 소재 산업 등 소비재 시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여러 단계의 자본재 시장이다. 즉, 저축이 없으면 형성될 수 없는 게 자본재 시장이다. 이런 걸 골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케인즈가 했던 말 중에 가장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번영을 이끄는 게 정부다. 저 같은 사람들은 기업이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각자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국가의 국부 창출의 기본이다. 기업이 번영을 이끄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케인즈는 정부가 번영을 이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저는 정말 질색을 하는 부분인 겁니다. 케인즈는 자본주의는 전체 노동을 흡수할 만큼의 유효 수요가 부족하기에 실업과 불황이 필연적이라고 진단을 하고 그 해법은 총 수요를 관리할 정부의 강력한 힘이라고 역설한다. 총 수요를 정부가 알 수가 있습니까? 야, 대한민국에는 말이야, 뭐 이런 집이 필요하고, 이런 차가 필요하고, 이런 신발이 필요하고, 이런 옷이 필요해. 정부가 알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걸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케인즈는. 총 수요를 관리를 할 수 있는 정부의 강력한 힘이다. 민간 투자를 부추기기 위해서 이자율을 내리라고. 소비 성향이 강한 저소득층의 소비 지출을 증대하기 위해 양육수당, 복지 등 충분한 복지와 분배의 평등도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그렇게 해서 소득주도 성장도 그런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균형 예산을 지키지 말고 국가가 예산을 아껴 쓰지 말고 빚을 내서라도 정부 지출을 늘려야 된다 라고 황당한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믿고 사람들이 많은 정책을 폈어요. 그런 나라들이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재인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이 케인즈는 번영의 원천은 자유시장이 아니라 정부라고 했다.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그의 정부가 아니다. 예산을 짜고 나라 돈을 쓰고 법을 만드는 정부 사람을 공공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그리고 지적으로도 탁월한 엘리트라고 믿었다. 거의 뭐 종교 같은 믿음이죠. 정부는 판단이 뛰어나고 오류도 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라는 존재는 아주 착해. 공공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야. 공무원들은 그런 사람들이지. 거기다가 엘리트지. 그 사회에서 아주 뛰어난 엘리트들이 모인 게 공무원이지. 정부는 판단도 뛰어나고 심지어는 오류를 범할 수도 없어. 정부가 하는 것은 언제나 옳아 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냐? 정부를 그렇게 믿고 재량적인 권력을 허용할 경우 정부의 비대화로 기업,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이 침해되며 이후 기다리는 것은 경제 침체와 동시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간과했다. 이런 이 케인즈에 대한 내용들을 정치인들이 다 들고 와갖고 막 써먹다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오고 독일이나 여러 유럽 나라들도 케인즈를 들고 와서 경제정책을 피는 바람에 죄다 망했다 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칼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 케인즈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말을 듣고 경제정책을 피면 망하겠습니까? 안 망하겠습니까?